데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라고 하고요.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데니한테도 네. 저도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데니가 너무 편하게 네, 잘 해주신다고. 데니? 데니고? 리구. 데니구 씨랑도 인연이 있으세요? 네, 리구는 지금처럼 알려지기 전부터 네. 네, 리구랑은 친했어요. 이름이 니구예요? 아니. 부대인데 니구라고 그냥. 데니구인데 그냥 저희끼리 데니구, 리구, 렛츠고 컴온 그런 그러니까 사이. 낸시 랭 없는데 실행이었죠. 말하는 것처럼. 저도 맨날 실행하 그러거든요. 제가 사실 근 한 2, 3년 수면장애, 그다음 좀 불안증, 남모를 힘듦이 있었어요. 이혼 후에? 그래서 많이 좋아졌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제 자신이 자가 진단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고 이런 거 하면 참 좋아요. 그래 맞아.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 근데 사실 저런 거 필요해요. 맞아. 꺼릴 이유가 없어. 맞아. 근데 상담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성격의 배경 같은 것만 좀 알고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간단한 검사 하나만 좀 해보고 그리고 말씀 좀 이어서 하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 하시고 들어오시는 걸로 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어디에도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다. 그치? 난 저런 대답이 너무 어려워.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다. 나는 사랑스럽지. 내게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No.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No. 나는 보통 상대방이 무슨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한다. 경계를 너무 안 하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나만의 재능이 있지.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도 중요하지. 매우 어렵다. 내게 있어서 업적이란 또 저런 검사하면서 나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분도 들잖아요. 그래서 점검이라 그러나 봐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나? 넉넉. 네. 별로 어렵진 않으셨죠? 네.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 네. 그런 검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검사했던 분들 중에서 조금은 독특해서 아까 전에 한참 좀 고민을 했어요. 똑똑하대. 우선은 되게 높게 뜨는 기준 자체가 하나가 자기에 대한 엄격함이에요. 제가 엄격해요? 네,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라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과거의 완벽주의 같은 거겠죠. 내가 반드시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를 더 좋은 모습으로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근데 그거의 바탕에는 비관주의가 약간 있으세요. 네. 즉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즉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좋게 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정적 시각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되는 거죠. 네.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 보네요. 되게 근성은 있어서 뭐 그거를 뭐 저 아니에요, 저 잘해요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라고 해서 더 밤을 새서 더 저보다 제 레벨,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더 어려운 책을 받아서 번역을 한다던가. 근데 거기서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혹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때의 반응이 자기 희생으로 가세요. 자기 희생이 뭐예요? 내가 피해를 감수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좀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그냥 안는 거예요.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폭탄을 안고 내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죽고 말지 이런. 그게 위기 상황에서 본인께서 약간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제가 그 앵자이티 레벨이 되게 높았어요. 지난 몇 년간. 네, 엔자이티 레벨이 불안 정도인 거죠. 네, 근데 그게 혼자 있을 때 되게 심하죠. 알려진 사람의 와이프와 가족으로 살면서 저는 생각보다 허술하기도 하고 뭐 막내딸로서 좀 뭐 귀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뭐 슈퍼맘 아니면은 뭐 되게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맞아.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로봇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 슈돌 그러니까요. 나오셨을 때의 모습이나 네.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좋은 엄마의 모습, 네. 좋은 아내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비춰졌고 네.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본인께서 부단히 노력을 또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일부 분들은 저분 되게 털털했었네? 아니면 저분 이혼하고 되게 많이 내려놨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저의 진짜 모습. 진짜 모습이거든요. 예. 아휴, 정말 나이. 근데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혼자 바빠. 몸이 계속 그냥 뭐가 바빠. 혼자 굉장히 그럼 뭐예요? 머리 안 감을 때. 저 정도 적실 거면 한 명이 낫지 않아요? 어머. 딸이 나. 500배 나. 너무 신기하다. 딸이 화장해 주는 거. 그니까.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은 달라요.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가장 가까운 측근도 뭐 너는 이런 모습을 더 너 원래 모습이 예뻐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럴 텐데 넌 그 모습을 유지해라고 항상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예. 나는 그래야 하나 보다라고 좀 많이 억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께서 일정 부분 그런 모습들을 지향하신 거죠?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럼요. 뭐 통역이든 예. 뭐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드시 인정받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으셨고 네, 그러니까 100개를 잘하다가 한두 개를 못하면 저것 봐, 가짜네, 뭐 실력 없네, 거짓이네, 라고 또 지탄을 하죠. 그러면 또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고 예, 그러면 앵자이티 레벨이 더 높아지고 대신에 그거를 엔자이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예. 애쓰면서 사셨죠. 맞아요. 그게 일상이니까 그게 그냥 디폴트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중요시하는 나와 그냥 내가 만족해하는 나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쫓아서 삶을 그쵸. 치열하게 살아오신 거죠. 그건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10대, 20대의 저인 거죠.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예, 네,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기에 완벽한 아내, 보여지기에 완벽한 엄마. 그리고 그거에 끝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뭔가 그 희미한 불빛을 따르면서 계속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불빛의 끝은 없더라고요. 없죠. 예. 없어요. 왜냐면 무한정으로 높아져 버려요. 근데 내가 이룰 수 없지만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영역. 네. 예.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높아져 버려요. 맞아. 더 많아지지. 끝이 있는 게 아니고 높아지지. 근데 최근에 특히나 내 안에 불안이가 확 올라왔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것도 정말 특이한 건데 잠을 잘 자다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이 온라인으로 잡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 날이 다가오면 이렇게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아드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면접 교섭이라는 게. 아니요, 그 상대방과 남편. 온라인으로 이제 보고 아이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날인데 이제 봐야 되는구나. 면접 교섭권이 애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네, 남편도 이제 만나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되게 불안이가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제때 잠을 못 잔다는 게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에서 잘 못 주무셨을 테니까요. 네. 복잡하게 감정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11시, 12시 안에는 잠을 최근에는 잘 아무 문제 없이 잤어요. 순풍 산부인과를 틀어놓으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쪽으로 생각을 옮기는 거죠. 네. 찐이다, 찐. 저는 지금도 순풍 산부인과를 계속 틀어놨는데 이게 혼자 외로울 때 그걸 틀어놓으면 내가 굉장히 다복한 가정 속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걸 계속 틀어놔요. Just allowing a greater sense of relax more deeply with a wind down exercise. 그냥 테레비 켜놓고 TV 안 키면은 잠이 안 오죠. 안 왜? 그게 습관인. 근데 순풍 산부인과를 틀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나 왜 이러지? 나 다시 이상해지나? 막 그거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왜 난 잠을 못 자지?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면 그런 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혼자서 방에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제 저만의 그 불안증인데 막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짜 뉴스 같은 게 나왔을 때도 이제 남들한테는 괜찮아 그리고 뭐 신경 안 써. 뭐 마이너한 거야. 뭐 내가 뭐 케이팝 스타도 아니고 뭐 헐리우드 스타도 아니고 누가 나를 봐. 뭐 이러지만 혹시나 이거를 내가 지금 소통을 못하는 우리 아들이 보면 어쩌나. 아휴 참. 그게 제일 속상해요. 다을이랑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모습이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잘 놀아줄 때의 그런 따뜻한 엄마의 모습도 아니었고 극도로 예민해 있을 때 엄마의 마지막을 본 게 그게 너무 다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속상하고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나 하나 참으면 됐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이기적으로 안 참고 이혼을 결심해서 이게 다 애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인 여파가 가면 어떡하나. 또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또 막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정서적으로 정상인 게 사실 비정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불안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소송도 진행 중이고 아이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2월 말에 끝난다 그러면 이게 확 달라지겠지만 맞아. 불확실한 언제 미래가 끝날지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 그럼 소울이가 학교에 카운셀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자기도 가정에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네. 언니가 안 시켰는데 안 스스로. 시켰는데. 그래서 엄마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엄마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외부에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명함을 갖고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너무 똘똘하다. 엄마 나도 이거 되게 좋았으니까 엄마도 한번 가봐. 저는 전문인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사이드 아웃의 다양한 감정처럼 네네네. 불안이도 하나의 감정이니까 맞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순간순간 나오는 이 불안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건지 처방을 받아서 아니면 안정제 없이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죄송하지만 불안은 못 없애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렇지 네. 그렇지. 당분간은 계속 본인을 괴롭힐 거예요. 선생님 미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신경안정제는 그 순간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한 목적이죠. 기억 상실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불안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나로 하여금 그 무언가 아주 소중한 거가 지금 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선 마음가짐은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걸까죠. 맞아. 근원 찾는 게 중요하더라. 불안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들 불안이나 이건 얼마나 필요해요. 당장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불안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불안이에요. 그럼 붙잡아야 돼요. 근데 파악했는데 이거는 쓸데없는 불안이야. 한참 전에 있었던 일. 내 마음의 상처에서 기인하는 일. 혹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라면 이건 사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불안이에요. 그치. 네, 그거는 무시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무시가 잘 안 되면 그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불안이 올라왔을 때 불안하니까 약 먹어야지, 불안하니까 피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불안을 먼저 어디서 기인하는 불안인지는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필요한 불안을 쥐고 있어야 돼요. 쥐고 있어요? 네, 밤을 새더라도 고민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필요한 뭘 적어요? 적는 것도 방법이세요. 좀 논리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방법이신데 저는 가끔 이렇게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도 권하는 게 뭐냐면 저도 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막 내일이 막 잠 안 오고 막 새벽 5시까지 잠 안 오고 이럴 때 저 이렇게 컴퓨터 열어놓고 써요. 자꾸 뭘 쓰다 보면은 정리.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조금 희석되는 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불안이라면 그거를 내가 억지로 잊어버린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뭐 곱씹어 본다던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트라우마 중에 계셔서 그래요. 언제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을 때 그치. 면접교섭권이든 양육권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났을 때 그제서야 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불안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영역으로 바뀔 거예요.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근데 지금은 뭘 받아들이고 뭘 거부하려고 그래도 이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당연히 불안하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면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강한 점이 있어. 맞아. 되게 강한 힘이 있어. 단단한 느낌. 이렇게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그냥 저는 사지육신 건강하면 일을 해야 한다. 저게 할 말이야. 사지육신이 뭐야. 야, 사지육신이라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들어. 저게 저 연배에서 나올 얘기야.
그거는 누구의 그거예요? 아버지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본인 스스로의 좌우명 같은 거예요? 네. 아이 그거 누군가가 주워줬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가져요? 그 멘트를 가지고 사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게요. 흔치 않은데. 누구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지? 찾는다. 누구지? 사지 욕심 멀쩡하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를 마음 안에 각인시켜준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누굴까? 우와. 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사지육심 표현은 안 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면서 어릴 때요? 네. 아 진짜 오프라 윈프리일 수도 있겠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고 왜냐면 그 사람도 진짜 그 밑바닥에서부터 본인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바득바득 사셨거든요. 저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 있는 여자가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을 강하게 만드실 거예요. 오. 트라우마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우리가 PTSD라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지만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진짜 강하게 만들어. 이게 내공이에요. 이게 내공이에요. 너무 동의해요. 그 상처를 이겨내면 성장하는 거죠. 배우들이 저런 걸 겪으면 연기가 한 단 발전돼요. 진짜로. 경험이니까. 맞아요. 네. 돌릴만하다. 하루 종일 진짜 일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네? 입질. 집이 꽤 넓은데요? 넓으네. 집이에요? 딩동댕. 이곳은 친정 부모님 댁인데요. 엄마 아빠가 외국에서 몇십 년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원래는 제가 없을 때 소울이 다을이를 육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걸어서 3분 거리로 이사를 와주셨어요. 거기가 이것입니다. 오. 원래 제가 살던 이사까지. 집에 3분 거리예요. 아, 그럼 한국 올 때마다 부모님 집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네, 엄마 집. 오. 엄마가 밥 차려놓으셨나 보다. 엄마 밥상. So 집밥. So yummy 집밥. 싱어볶음이네. 예쁘게 차려놓으셨다. 어머니 요리 잘하시나 봐요. 진짜 장금이에요, 장금이. 진짜요? 편지까지. 편지가 있다고요? 살 빼려고 그랬는데. 못 빼지.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겠잖아. 엄마 진짜. 뭐라고 써놓으셨나요? 윤진아, 오랜만에 함께 밥 먹으려 했는데 부부 동반 모임으로 외출하느라 너 혼자 밥 먹게 해서 미안해. 먼 타국에서 소홀히 돌보랴, 직장일 하랴 내심 많이 힘들겠구나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보는 네 모습은 많이 밝아지고 한결 편안해 보여서 안심이 되는구나.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잘못이나 흠은 더더욱 아니란다. 너의 선택에 괜스레 뒤로 숨거나 위축되지 말고 밝은 곳으로 늘 당당하게 우뚝 서 나아가기를.
예쁜 딸 윤진이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엄마가 밑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짐 쌀 때 잊지 말고 챙기도록. 반찬까지. 어머나. 발리 갈 때 가져가라고? 꼭 갖고 가요. 아직도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눈물밥 먹게 생겼네요.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걸 해놨어? 너무 맛있잖아. 살 빼려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지금 먹고 있어. 살 빼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다이어트도 못하고. 괜히 맛있게 먹을 거면서. 너무 맛있다. 식었는데 괜찮아. 좀 데워 먹어볼까? 애교가 많은 딸이구나. 알았어. 엄마 사랑해. 아버지랑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애교 많은 딸. 희한하게 그 밥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 있어. 맞아요. 그죠? 어렸을 땐 몰랐는데 더 점점 더 그런 것 그쵸. 같아요. 특히 엄마 밥. 아, 저 오징어 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요. 오징어를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게 꾹꾹 눌러야 돼 이거. 아 배고프다. 오. 맛있겠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하면 이 맛이 안 나지? 아, 밥도둑이야 밥도둑. 그냥 봐도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엄마는 집에 밥도 맛있게 한다, 심지어. 밥도 맛있어. 원래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도 엄마 밥이니 뭐 맛있어. 말할 것도 없죠. 밑반찬도 맛있고. 맞아, 맞아. 진짜 맛있다. 오늘 딱 집에 왔는데 깨 뿌려져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딱 있고 막 밑반찬 정갈하게 있고. 어머나. 정말 싹싹 다 먹었네요. 오늘은 나의 마지막 저녁. 어머나. 잘 먹는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오, 다 먹었어.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와. 와우. 아유, 저 바리바리 싸놓으신 거 봐. 저 엄마 저를 되게 귀엽게 저런 거 되게. 소리한테. 멸치. 대박. 엄마 고마워. 너무 좋다. 반찬 올 때마다 가져가요? 네, 그 멸치볶음. 근데 멸치볶음에 항상 그 호두 넣어주시고. 맞아, 맞아. 견과류 넣는다? 견과류 넣고. 그다음에 미역줄거리. 그다음 발렛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네요. 오징어포 말린 거 이렇게 먹고. 와. 배 터질 것 같아 진짜. 왜요? 이거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치타 여사 아니에요? 응답하라 해서. 저 엄마 옷인데 아, 어머니가 약간 치타 여사시구나. 그러게. 뭔 일이 저렇게 많아요? 이제 가기 전에 또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했던 거. 여보세요? 아 대표님 쉬시는 날 죄송해요. 오늘 계속 전화 엇갈렸네요.
10시쯤, 네, 10시에서 10시 반쯤 떠나시면서 연락 주세요. 짐 싸놓고. 뭐 이쁘셔. 안녕. 나 아까 전화 안 받았어. 나 자고 있었어. 막 일어났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울이.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잤어. 졸려서. 밥 먹고 자고. 밥 뭐 해 먹었어? 뭐 시켜 먹었어? 뭐? 팬케이크. 그 밥이야? 아침. 또 잤어. 서울아, 엄마가 오늘 남대문 가가지고 비녀 있지? 약간 그 코리안 헤어핀. 그거 샀거든? 나 여기서 해야겠다. 그게 다야? 그래도 귀엽네. 아이, 엄마 내일 가면은 소울이랑 놀고 싶은데 소울이는 나랑 안 놀아도 같지? 부담. 나도 저러면 딸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엄마 좀 이러는데. 아이고. 안녕, 사랑해. 잘 자. 아이고 귀여워. 안녕, 내일 봐. 내일 봐. 소울이가 엄청 좋아해. 대단하시다. 내일 이제 발리 돌아가는 날인데 발리 돌아가면 이제 월요일부터 보고하고 이제 업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보고할 거를 빨리빨리 또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일 비행기 타기 전에 오전에도 또 한껏 미팅을 잡았어요. 너무 뭐 이렇게 일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사지 60 멀쩡한데. 엔잡러.